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서 해드릴게요. 2021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요. 준절 검정고시 국어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는 하작문에 관한 거고요. 오늘 하는 부분은 문학에 관한 부분이에요. 문학을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 요령과 그 다음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맨 끝을 보시는 거예요. 지문의 맨 끝을 보시니까 누가 지었어요? 박안서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가면 더 좋고요. 만약 모른다고 하면 뭐만 신경 쓰시면 돼요? 네, 제목을 신경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목에서 힌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읽어봐도 자전거 도둑이 누군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박원서 씨 작품은 소설이 있으니까, 소설이 많으니까요. 아, 이거 소설이겠구나 대충 감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대요. 형이 그 집안에서 일종의 가장 역할을 했나 봐요.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대요.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요.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의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었대요. 자, 형 등장인물이 형이 나왔네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온 거 보이시죠?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냈대요. 그리고 나서 가라는 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잘 보시면 항상 그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대요. 왜?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성공해서 이렇게 해왔다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형이 그것도 뭐래요? 험악한 얼굴을 가지고 안 된다고 했대요.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대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네. 자, 수나미는 또 다른 인물이 나왔죠. 수나미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대요. 왜 그럴까요? 충격받았나요? 한번 볼까요?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잊지 못하겠대요. 누런 똥빛이라고 했네요. 누런 똥빛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인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꼭 악몽 같다. 다음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갔대요. 그러면 뭔가 잘못했나 보네요. 형은 악을 써서 변명을 하며 갔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단 말이야.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읍내에 양품점을 털었대요.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었대요. 다음에 수나미가 형을 본 것은 읍내에 현장 검증인가를 나왔을 때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는 것이었는데 딴 구경꾼들 틈에 섞여 수나미는 몸소리를 치면서 그것을 봤대요.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라는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소리가 쳐졌대요. 아버지는요, 핫병으로 몸좀 눕고요.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대요. 차라리 빈손으로 온 게 나을 뻔했죠. 수나미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는 말리지 않은 거 보이세요?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뭐래요?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나미를 타일렀대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알았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내용 전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의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을 느꼈대요. 순자는 거기 순자라고요. 거기 중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철학자죠. 그 사람이 인간은 천성이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선악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수나미도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을 느꼈나 보네요.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대요.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대요. 지금 수나미는 집을 떠나서 돈을 벌러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일하던 중에 거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인 영가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이제 지금 현재 주인 영감하고 같이 살고 있네요. 같이 있네요.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은 얹혔다 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요, 아까 누런 똥빛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누런 똥빛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누런 똥빛이 어떻게 변했대요? 소년다운 뭘로 변했대요? 청순함으로 변했대요. 자, 그러면 소년이 뭔가 자전거와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죠? 문제를 풀고 나중에 전체 줄거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1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는요. 이런 소설 같은 데에 나와요. 고전 소설이든지 현대 소설이든지요. 아버지는 형이 돌아온 날 잔치를 벌이고 싶어 했다.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 잔치 벌이고 싶어 하는 거 여기 부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지금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수나미는 형의 현장 검증 장면을 구경꾼 틈에서 보았다. 네,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보이세요? 거기 뭐죠? 이쪽. 네, 요쪽 정도의 구경글 틈에 섞어서 보았다. 그러니까 2번도 아니지요. 3번. 아버지는 서울로 돈 벌러 가겠다는 수나미를 말렸다. 말렸나요?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리고 4번 주인 영감은 손에 나지 않은 것을 좋아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볼게요. 가에 나타난 형의 심리. 자, 쭉 읽어봤더니 형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 나왔잖아요. 근데 가에 뭐래요? 형이 험악한 얼굴하고 윽박 지르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쑥스러워서요? 아니죠. 뿌듯해서요? 아니죠. 뭐래요? 자신이 도둑질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형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수나미의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바로 뭘까요?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뭐가 돼요? 기억해 보니까 기억은 누런 똥빛, 니은은 양품전, 디귿은 구경꾼, 그 다음에 리을은 청순함. 자, 부정적인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바로 기억에 해당하죠. 그래서 누런 똥빛. 형이
부적절한 것을 해서 저렇게 동생의 눈에는 보였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거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거기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한 순진한 소년의 눈, 여기서는 수남이겠죠. 수남이를 통해서 어른들의 부도덕함을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요. 수남이는요, 지금은 있나요? 서울에 청계천에 옛날에 세운상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점원이에요. 근데 주인 영감은요, 일이나 이익만을 좀 많이 따져요. 겉으로는 수남을 위하는 척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수남이 자전거가요, 고급 자동차랑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랬는데 물었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겁이 났겠죠. 수남이 입장에서는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벤치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수리비나든지. 그래서 수남이가 이 고급 자동차 이 사람이요, 자물쇠를 이제 얘가 튈까봐 자물쇠를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수나미를 부추겨요. 원래 방관자가 더 나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추김에 자물쇠가 채워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전거를 들고 가게로 도망가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주인 영감은 이에 대해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한 거죠. 근데 수나미 자체는 옛날에 형과의 그 생각도 있었고 그 기억도 있었고 도둑질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 바로 아까 그 내용이 나오고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1970년대에 청계천의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주제는 현대인들의 부도덕성과 비양심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은 안 나왔는데요. 보통 소설에서 시점 같은 게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개념으로 따로 글을 작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없죠. 주인공 이름은 수나미, 주인 영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1인칭 시점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없으면 3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인칭 시점인데 그 중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요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개념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1회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저랑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라고 제가 최대한 기본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14번 들어가 볼게요. 14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요, 자주 나오는 시예요. 전체적으로, 검정고시의 역사를 쭉 봤었을 때, 기출문제에서 이 시는 되게 자주 나왔어요. 네. 왜냐면 약간 희망을 주는 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좀 힘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더 힘들고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2019년도에도 나왔어요. 네,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챙기세요. 자, 항상 맨 마지막을 보라고 그랬어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눈발이요, 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게 눈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어느 쪽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삐쭈삐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되지 말자 라는 거 보이세요? 지금 되지 말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눈깨비는 저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진눈깨비는 되지 말재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요, 춥고 어둡다 해도요, 여러분들 겨울에 춥고 어둡고 바람 부는 거가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삶이 힘든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삶이 너무 사는 게 좋은 사람들, 돈도 많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람이 불고 춥고 어둡다고 느낄까요? 그쵸?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죠? 즉 가장 낮은 곳은 소외받은 이웃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스한 뭐가 되고 싶대요?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대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방눈은 여기서는 긍정적인 거죠. 아까 부정적인 거는 뭐라 했어요? 진눈깨비. 이거는 되지 말자고 그랬고요. 한방눈은 되어 내리자고 그랬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드니, 여러분 걱정이 많을 때 잠 잘 오던가요? 솔솔 오던가요? 아니죠. 뒤척뒤척 걱정이 많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잠 못 드니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소외된 이웃을 얘기하겠네요. 창문가에서는 뭐가 되고 싶대요? 편지가 되고 싶대요. 이것도 뭐예요? 긍정적인 의미겠죠. 그리고 그 위에 깊고 붉은 상처. 붉은 상처는 뭐예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위에 돋는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고 뭐가 되죠? 나중에는 새살이 되죠. 새살이 이렇게 돋잖아요. 그런 새살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항상 나오면 물어보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가 다른 걸 찾아라예요. 하나가 다른 걸 찾으라는데요. 잘 보시면요. 자, 보세요. 요거랑 요거 다른 거 찾는 문제는 이 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 나오면 여러분들은 브라보 하고 박수 치셔야 돼요. 자, 역시나 어디에? 15번에 보세요. 하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뭐가 됩니까? 네,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고 그랬죠. 그리고 한방눈과 편지와 새살은 되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가 다른 건 뭐예요? 바로 기억이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네, 이 시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제가 아예 말씀드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종결 유형도 개념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뭐뭐 하자꼴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같이 권유하면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하자 하는 건 뭐예요? 같이 함께 하자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것을 국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청유형이라고 해요. 요청해서 권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유한다. 청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결 유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령형도 있고 의문형도 있고 청유형도 있고 평서형도 있고 그러는데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게 청유형하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여러분들 딱 느낌에도 아시겠죠? 뭐뭐 해라 이런 꼴이에요. 자, 그러면 14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벌써 나왔죠. 청유형.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묻고 답하는 형식 있나요? 없어요. 뭐 묻고 대답한 거 없잖아요. 사계절 변화있나요? 아니에요. 겨울이잖아요. 겨울만 얘기했잖아요. 직유법 사용했나요? 직유법이라는 것은 까까까까 뜨뜨뜨뜨처럼이라는
거가 붙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유한 건데요.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요건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개념 말씀드릴게요. 주기법도 되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15번 아까 해서 1번 맞고요. 이 시간 나오면 15번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16번 볼게요. 감각에 대해서 나왔네요. 붉은 상처라고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감각 물어보는 문제는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단골이에요. 심상이라는 말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이미지라고도 얘기해요. 네, 감각에는요. 총 6가지 감각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자라고 그러잖아요. 시각.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건 뭐예요?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 끼죠. 청각. 그 다음에 코랑 관계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후각. 여러분 코에 문제 있을 때 어디 가요? 입이 후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맛과 관련된 건 뭐예요? 미각. 그쵸? 미원, 집에 미원 넣으시는 분들 있죠? 왜요? 맛있게 하려고. 조미료, 맛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건 뭐예요? 촉감.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촉감 좋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2가지 감각이 전이되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나요? 푸른 휘바람 소리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요것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감각은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붉은 상처라고 했으니까 무슨 감각에 해당할까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예요? 시각이죠? 그쵸? 그러면 시각을 찾아보자고요. 향기로운 냄새, 냄새는 뭐예요? 후가, 맛은 미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뭐예요? 노란 갱아리, 시각.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개굴개굴 소리는 뭐예요? 청각.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요 유형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자, 개념은요. 지금 제가 첫 태군이라서 여러분들 익숙하시라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 개념을 최대한 줄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선에서 풀 수 있도록요. 자, 17번에서 19번까지는요. 고전 문학이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감각.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